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사람 제35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그리고 알아두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돈 되는 정보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불투명하고 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상당한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들에게는 중과제도가 되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서 양도하게 되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또 다주택자들의 이제 보유세가 강화되지요. 지난 7월 6일 날 정부가 그 보유세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정기국회나 가을에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통과되면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대출 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많죠. 특히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2.0이고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1.5인데 또한 가을에 9월, 12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도 인상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지금 한국은행도 지난 7월 12일이죠. 7월 12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1.5로 그냥 동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8월 30일 정도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예측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8월 30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10월 18일경에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아마도 또 11월 30일 날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3번 남았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어제 했죠? 동결시켰으니까 앞으로 3번이 남았는데 8월 31일, 10월 18일, 11월 30일 3번 남았는데 3번 동안에 무조건 1회나 2회는 인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반 시중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가계부담의 금융비용은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 시장은 불투명한 것으로 예측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달별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7월입니다. 네, 7월에는 지난 7월 6일 날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했죠. 보유세를 강화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인데 2019년도는 85%, 2020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까지 인상시키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요. 청년들을 우대하는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어, 7월에요, 이달에. 그런데 상당히 그 청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겁니다. 이런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공제도 가능하고요.
특히 그 만 29세 미만인 청년들 1년에 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청년들의 프리랜스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1인 창업자 혹은 그 어린이들 학습지도 교사들도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자, 8월입니다. 8월에는 여러분 그 지난 6월 20일부터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시행됐죠.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부동산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임대하고 관리하고 중개하고 뭐 또 평가하고 또 자문도 해주고요. 또 자금 조달도 해주고 이러한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가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인정을 받게 되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100곳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 사업이 100군데가 선정돼서 시행될 예정인데요. 아마 정부는 올해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100곳을 선정해서 8천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에는 8월 31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기준금리를 1.25 인상시키면 1.75까지 인상되지 않을까 예측해보고요. 만약에 이날 8월 30일 날 동결되면 아마 10월 18일경 인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올해 8월이나 10월이나 11월 사이에 분명히 1회 아니면 2회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집니다. 자, 이제 9월입니다. 9월은요, 인천공항 철도가 개통됩니다. 인천공항 철도가 개통이 되는데요. 인천공항에서 마곡나루 있죠. 마곡지구,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마곡지구까지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이 마곡지구입니다. 네, 마곡지구. 강서구에 있는 마곡지구가 거기 뭐 대기업들이 많이, 연구원들이 LG, SK 이런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연구원들이 엄청나게 입주를 한 것 같습니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됩니다. 인천공항 철도가 마곡지구, 마곡나루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개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망자의 보유 건물에 현황을 그 가족들이면, 유가족들이면 부동산 보유 현황을 무조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 정보를 가까운 시, 군구에 신청하게 되면 그 돌아가신 분의 피상속인의 모든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월에 있을 거 하나 소개합니다. 10월에 있는 정보는요,
9호선이 연장되고 있죠. 9호선. 지금 어디까지 3단계 구간인데요. 종합운동장에서 삼성역 옆에 종합운동장에서 강동구에 있는 강동보훈병원 있죠. 강동보훈병원. 강동보훈병원까지 전철이 9호선이 연장되기 때문에 아마 종합운동장에서 송파구가 되겠죠. 송파구와 강동구를 연결하는 이렇게 전철이 개통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입지가 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투자하실 분 계시면 이런 입지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강동, 송파를 연결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하반기에 투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급금매로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10월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0월에) 추가로 여러분 DSR 아시죠? Debt Service Ratio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총부채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것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일반 1금융권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지난 3월부터 시중은행이 시행됐고요. 이 금융권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상호금융권, 상호저축은행인가요? 그러니까 그 상호금융권은 7월, 저축은행 상호금융권하고요. 이건 7월. 저축은행은 10월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10월 18일 날 한국은행에서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정기회의가 진행되죠. 이때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12월이 되겠네요. 12월은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12월부터는 이제 부동산을 임대해서 얻어지는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까지 2천만 원 이하가 되겠죠. 2천만 원까지는 올해까지는 비과세인데 내년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올해까지죠. 2천만 원 이하 시에는 올해까지는 비과세가 되겠고 내년부터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2019년도부터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가 되겠죠. 그죠? 2천만 원 초과 시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신혼부부 희망타운입니다. 신혼부부들 희망타운 첫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들 희망타운 첫 공급이 되겠는데요. 아마 올해 12월 달에 공급되는 것은 유래 신도시하고요. 평택 고덕입니다. 유래 신도시. 유래 신도시와 평택
고덕지구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첫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겠죠. 15일까지 안 내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납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붙게 되니까요. 꼭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또 하나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GTX죠. GTX-A가 되겠습니다. 노선이 착공됩니다. 노선 착공인데요. 이 GTX라는 것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수도권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겁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이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이루어지고요. 또 12월에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있죠. 헬리오시티가 9,510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송파구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헬리오시티로 입주하게 되면 분명히 전세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임대인들이,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이 임차인으로 살다가 이제 헬리오시티로 이주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이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면 임대인들도 전세보증금 내주는데 어떤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9월에 하나 있는 게 빠졌습니다. 중요한 거 9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정착할 겁니다. 비소구 적격 대출입니다. 비소구 적격 대출을 실시한다. 자, 처음 듣는 용어죠. 소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소구 적격 대출 실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5억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 게 근저당권 설정이 4억이 되었어요. 그럼 빚을 4억 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근저당권에 대한 이자를 못 갚아서 이것이 경매로 근저당권자가 의무경매를 신청해서 이것이 만약에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3억에 낙찰되었다. 법원에서 3억에 낙찰되게 되면 은행에서는 4억을 다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채권자가 4억이 채권 회수액인데 만약에 뭐 한 3억밖에 2억 8천만 원밖에 채권 회수를 못했다면은 채권 미회수액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소유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구 적격 대출입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비소구 적격 대출을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해 줄 때 그 부동산에 안전하게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 집만 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한 4억을 했는데 은행이 채권이 2억 8천만 원을 회수해가고 미회수액 1억 2천만 원은 채권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비소구 적격
대출입니다. 근데 미국은 현재 비소구 적격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비가 아니라 소구 적격 대출이죠. 그러니까 은행이 채권 회수가 안 되면 그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언제든지 구상권을 행사해서 채권을 회수해가는 제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은행 빚을 못 갚게 되면 그냥 집만 비워주면 그걸로 모든 빚이 청산된다. 이런 것이 9월부터 일부적으로 일부 비소구 적격 대출이 실시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그리고 알아두면 좀 정보, 유익한 정보, 글쎄요, 돈 되는 정보,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정보를 정치, 경제, 행정, 경영, 법률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